송은재TV 시작합니다. 또 우리 국민 전부가 가슴 아프고 분통을 터뜨려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입니다. 스토킹 살인입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이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흉기로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이 살인범은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이 살인범 남성 30대입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된 20대 여성과 이 남성은 같은 동료였는데 지난 3년 동안 300번에 가까이 스토킹을 당했다. 지난해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굉장히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소를 했고 이 남성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 선고가 어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15일 9년 징역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14일 밤에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이 여성을 살해를 한 것입니다. 여성은 칼에 찔린 채 그 비상벨이죠.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도움 요청에 따라서 다른 영무원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서 이 남성을 이 살인범을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으니까 이 살인범이 여성 영무원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사전에 이 살인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위생모를 쓰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살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준비된 범죄라고 하는 점입니다. 3년 동안 300번에 가까운 스토킹을 당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이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때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올해 들어와서도 이 여성은 계속해서 스토킹이 일어나고 있다. 몰카, 몰래 촬영하는 협박, 스토킹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어젯밤에 퇴근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이 여성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국가 책임이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잠시 전에 이 신당역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지금 전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티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국가가 죽인 것이다. 재판부가 죽인 것이다. 이걸 보복살인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복살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복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본 것이죠. 그런 말이라도 써서는 안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많은 국민적인 분노, 공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몰카 1위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이 범죄자에 대해서 이 여성이 3년 동안 300번에 가까운 스토킹을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했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 구속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성이 스토킹을 당했고 또 고소를 했는데도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15일 선고를 하루 앞둔 그 전날 밤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치안 문제에 있어서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그것도
스토킹, 지난 3년 동안 스토킹을 벌이던 이 범죄자가 앙심을 품고 이렇게 살인까지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제도적인 부분과 우리 사회의 문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대한 것이 있습니다. 뭐 여성에 대해서 이걸 뭐 사랑 싸움이다, 사랑 노름이다, 이렇게 해서 좀 관대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남녀 사이의 감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스토킹은 범죄 그 자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 우리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도 크게 강화된 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제도적인 보완책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조금 전에 도어 스태핑에서 이 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한동훈 장관도 어젯밤에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스토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이 스토커 처벌법을 피해자 중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 굉장히 강화를 해야 한다. 이 처벌과 통제를 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구속영장,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심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구속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인권보호, 정말 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인권보호를 앞세워서 구속을 하는 일을 크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 역사, 현대사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구속을 남발을 했다. 뭐 길 가든 뭐 불황자 이런 사람들, 노숙자 이런 사람들도 구속을 하고 삼층 교육대에 보냈던 인권 보호에 다소 소홀했던 그런 우리 정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작용과 반작용이죠. 과거의 그런 전례의 반작용으로 지금은 인권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인권 보호 쪽에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자도 무죄로 추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자, 그 범죄의 피해자도 인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도 이제 작용 반작용, 인권을 무시하던 인권을 말살하던 시절도 있었고 인권 보호에 너무 치중하는 시절도 겪었다. 이제는 좀 균형을 찾을 지점에 왔다.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에 아마 지난밤에 계속 맴돌았던 부분일 것입니다. 이걸 법도 강화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도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좀 바꿔야 하고, 또 그 구속영장 요건에 있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여기에 보복범죄 부분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명문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생각, 우리 사회의 문화, 이 스토킹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범죄 혐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스토커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